네, 오늘은 또 코인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 그렇습니다. 네, 나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좀 웃는 얼굴로 방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 저희는 같은데요. 사실 걱정했어요. 예, 어떤 어제 코인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국장이 어떻게 될지 아시다시피 몰라서. 나스닥에서 이제 반도체주가 예.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국장 혹시라도 좀 안 좋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오, 순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늘 이제 화제의 주인공 박상혁 편집장님 모시고 네. 저번에 나오셨을 때 수요일이었죠. 네, 그때 이 반도체 제 매수했습니다. 미국 ETF에 투자하셨다고 네, 해서 맞습니다. 상당히 그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미국 혼내주러 갔다 반도체 ETF 네. 그러셨는데. 네. 그 포지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위해서 이 반도체 ETF 매수했습니다. 네. 라고 했는데 딱 그 방송하고 난 다음날 이틀 동안 엄청 내려가더라고요. 네. 어리둥절. 그날은 말해놓고도 굉장히 어리둥절. 의기양양했거든요. 나 지금 그렇죠. 수익 중이다. 아, 네. 했는데. 수익이 10% 이상입니다. 이랬는데 한여름밤의 꿈이었습니다. 역시 그 징크스가 네. 있는데. 그래도 근데 손해는 안 보신 거죠? 네, 그 사실은 그 수익을 보면 좋고 네. 네. 손해를 볼 생각은 하나도 없어서 그 본절에 스톱로스를 스톱로스를. 걸어놨는데 네. 그랬군요. 네, 새벽에 알람이 울려서 봤더니 어느새 본절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더 하락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야, 또 그랬군요. 많이 힘드시겠구나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죠. 저는 사실 이 반도체는 그냥 횡보 정도만 하고 디지털 자산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아 모두의 바람이죠. 네, 그쵸. 라는 취지에서 좀 해봤는데 생각보다 좀 충격이 커가지고 이 댓글도 많이 놀라셨구나. 달렸더라고요. 네. 방송에. 아니 뭐라고- 어제 방송에 네. 라이브 때 보통 그런 거를 잘 못 봤는데 박상혁 편집장 출연 안 하고 있는데 다 박상혁 편집장 얘기하고 어디 있는 갔냐고.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좀 재밌었습니다. 네, 두 가지를 다 올리는 방법을 한번 좀 생각을 해주세요. 네, 뭐- AI도 반도체도 같이 가고 코인도 같이 가는 방법으로 좀 징크스를 어떻게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인 게 네. 제가 이제 스톱로스 본절에 걸었다고 했잖아요. 아 그러면 또 올라가겠군요. 네, 그게 이제 다 이제 포지션이 없어진 상태라서 다시 네. 올라가는군요, AI. 지금 마침 또 이 삼전 닉스가 다시 반등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네요. 오늘 아침에. 네. 네. 그래서 이게 네. 참 얄궂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네, 어쨌든. 이러다가 제가 또 이렇게 반대 포지션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닌지. 네. 네. 예. 저희가 이렇게 오프닝을 약간 사담이긴 합니다만 좀 길게 했던 이유는 지금 이틀째 그런 장세가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맞습니다. 빠지면서 순환매가 도는데 거기에 지금 비트코인이 포함이 되는 그렇죠. 그동안에는 있지 않았던 일인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반도체가 약간 횡보 혹은 이제 네. 약한 상승을 보이면서 시간이 좀 지나게 된다면 비트코인도 좀 반등의 기로에 이 모멘텀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오늘 가져오신 자료부터 보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 이 이틀 새에 되게 좋았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다 떨어졌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이건 오전 10시 기준인데요. 삼전 닉스가 비트코인 시총을 추월했었잖아요. 네.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면서. 네. 근데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삼전 닉스를 일시적으로 넘었습니다. 아 이거는 비트코인이 잘했다기보다는 이제 삼전 닉스가 조금 이제 부진했던 그런 영향이겠죠. 네, 삼전 닉스의 하락폭이 컸고 비트코인은 뭐 반등을 하긴 했지만 뭐 크게는 네. 반등 못한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오전 11시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다시 비트코인 시총 추월하면서 비트코인이 한 계단 내려간 상태. 하지만 하이닉스보다는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보시면 왜 올랐나라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스트래티지를 우리가 계속 주목을 했었잖아요. 네. 뭐 반도체 기술주들은 미국 시장에서도 어저께 안 좋았지만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올랐습니다. 특히 보통주 주식이 이 가운데 있는 100.77달러 요건데 오, MSTR 네. 보통주가 하루 새 8% 올랐습니다. 와,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STRC도 90달러 부근까지 찍었다가 87.87달러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두 개 다 이제 호조를 보이고 그러네요.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스트래티지가 이런 식으로 보통주 주가도 떨어지고 STRC도 액면가 100달러를 유지 못하고 80달러, 70달러 이렇게 붕괴가 되면은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사라진다라는 점을 우려했는데 네. 반대로 지금 두 가지 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다시 이 플라이 휠이 살아나나?
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거기에 더해서 mNAV 우리 기업 가치에 비트코인 가치를 나눈 네. 그 이제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mNAV 값이 높을수록 이 지표가 좋아지는 건데 1.05 수준에서 이 주가들이 가격이 오르니까 그리고 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그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mNAV가 1.1까지 또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6만 달러를 하회했던 게 6만 달러를 상회해서 지금 6만 1,000달러에서 2,000달러, 6만 2,000달러 사이를 이렇게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브레이크 이븐은 어느 정도예요? 왜냐면 지난주에는 가격이 좀 낮기도 했었어서 뭐 1.4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딱 지금 잘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네. 핵심 키워드가 네. 이 손익분기 mNAV잖아요. 네. 이게 좀 얼마 정도냐라고 봤을 때 원래는 1.35, 1.36 수준이었는데 비트코인 뭐 가격이 지금 오르면서 지금 보시면 BQ 이 값이 비트코인 가격 값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분모가 높아질수록 이 브레이크인 mNAV, 브레이크 이븐 mNAV, 손익분기 mNAV가 떨어지는 거기 떨어지죠. 때문에 네. 네, 가격이 오를수록 이 손익분기 mNAV가 떨어지는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은 한 1.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35, 36 수준에서 1.3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이 mNAV와 손익분기 mNAV가 0.2 정도밖에 격차가 안 난다 지금 오, 그러네요. 하면서 지금 또 시장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살아나네요, 스트래티지가 다시. 네. 네, 보통 이제 스트래티지를 왜 사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주 직관적인 설명은 스트래티지가 보통 비트코인 변동폭의 3배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곱하기 3을 하면 네.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하락을 했을 때의 이 누적을 보면 더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태가 회복을 네. 하고 있지만 아직 뭔가 이제 뭐랄까 이제 평소의 폼을 되찾지는 못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그럼 3배가 아니고 뭐 예를 더 많이 들어 떨어지죠. 5배 뭐 이런 식이라는 5배까지는 거죠? 아니지만 네. 뭐 하여튼 3점 몇 배, 3점 몇 배. 4배 뭐 이렇게 이제 변동폭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회복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더 올라주면 뭐 좀 더 상태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직 걸리는 거는 예, 뭐죠? 요 이제 STRC 가격이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88달러는 진지게 찍었는데 그 그러게요.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약간 그 부분이. 90달러 정도 위에로만 좀 올라가도 네. 살짝 긍정적일 텐데 그렇죠? 그럼요. 네. 예. 90달러로 가면은 사실 이게 한 달의 변동폭이 보통 이제 낮으면 한 92까지도 내려갔었거든요. 네. 과거에. 그러니까 8% 빠졌다가 그게 이제 배당락을 하는 고 이제 시간이 가까워오면서 다시, 가격이 또 올라가는 예. 약간 이런 패턴을 보였었는데 어쨌든 지금 가격에서 조금 더 올라주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관전 포인트는 mNAV와 손익분기 mNAV의 격차가 얼마나 좁혀지느냐. 거기에 또 좁혀질수록 아무래도 시장이 좋아지겠죠. 특히 mNAV가 손익분기 mNAV를 돌파하는 그 골든 크로스 지점까지 가면은 아무래도 뭐 스트래티지 평단가, 매수 평단가는 상회할 수 있다. 라는 전문가 의견도 나오고 있고 참고로 뭐 스트래티지 매수 평단가는 지금 한 7만 4천, 뭐 7만 5천 이 정도 되거든요. 네. 오. 그래서 뭐 그 정도 수준 넘어설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말씀 주신 것처럼 STRC 가격이 아직까지 M형가를 또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또 얼마든지 상황이 또 mNAV와 손익분기 mNAV의 격차가 또 벌어지는 가능성도 같이 또 있다. 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7월 15일 전에 그렇게 돼야 되니까 한 10일쯤에 좀 100 가까이 올라 있으면 좋은 건데 네.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네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민감해 보이는 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나스닥 시장이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오늘 약세일 걸로 생각했는데 반등이 생각보다 세게 나오고 있고 음. 그러면 시장의 또 수급이 반도체로 확 쏠립니다. 아, 오히려 또 그런 네. 상황이 나타날 이게 수 그냥 있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민감한 수급장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네.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틀 동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명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또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도 어저께까지 또 순유출이 계속 나타났거든요. 네. 오늘 물론 지표를 봐야겠지만 어저께까지만 해도 안 좋았다. 근데도 비트코인이 올랐다라는 거는 시장 외부의 유동성이 신규로 들어온 건 아니고 시장 내부에 갇혀있는 유동성이 좀 비트코인으로 몰려서 좀 상승한 거다.
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좀 아무래도 큰 폭으로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금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 시장 센티먼트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문제라서, 좀 더 뭐 시장에 우리 디지털 자산에 좀 더 큰 소식이, 대형 이벤트, 좋은 소식이 있거나, 아니면 좀 뭐 반도체 같은, 사이클이 좀 더 다른 섹터로 좀 분배해서 흘러 들어가거나,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제 있었던 ETF 같은 경우는 집계 중입니다. 보통은 이제 1시에서 2시 사이에 이게 집계가 마무리가 되는데 네. 지금 제가 궁금해서 저도 지금 방송 중에 켜보니까 지금 뭐라고 돼 있나요? 지금 일단은 블랙록을 제외하고는 2억 6,300만 달러 순유입이 이제 나왔고요. 오, 그게 사실 이제 최근에 없었던 숫자죠. 그렇죠. 네, 근데 계속 여기에 유출만 또 되다가. 이제 블랙록이 마이너스로 이게 뭔가 만들면.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자료가 나오는 걸 봐야 됩니다. 네. 근데 블랙록 많이 유출했으니까 이제 좀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아, 그러니까요. 예. 지난주에 많이 했잖아요.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 보통 네. 한국 시간으로 매일 점심 시간쯤에 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네. 또 한번 지표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심 먹다 체하는 일이 없도록 아, 네, 네.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네. 미국 휴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그러네요. 자료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냐, 여기서 한번 접고 갈 거냐, 막 이런 부분들. 네. 네. 어제 재밌었던 뉴스 중에 이 스트래티지가 지금 비트코인 못 사고 있잖아요. 네. 이 스트래티지의 동생들,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자잘자잘한 크기의 네. DAT 기업들이 또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예, 네. 이것도 또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스트래티지는 요즘 플라이 힐이 약간 좀 망가지면서 주춤하고 있지만, 메타플래닛 같은 이런 스트래티지 밑에 있는 비트코인 DAT 기업들, 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비트코인 2,823개 추가 매수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적 자체가 좋다. 예,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출 기반으로도 충분히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회사 지금 총 비트코인 보유량은 43,000개까지 늘어나서 2위 21 캐피털하고 514개밖에 비트코인 개수가 차이가 안 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또 여기 뭐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스트라이브가 또 연구 우선주, 스트래티지 같은 연구 우선주 사타를 네. 또 이제 발행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거기 사타 같은 경우는 $100가 아직 안 무너져서 계속해서 발행을 하고 있고, 네. 거기 나온 신규 자금 조달로 비트코인 매입하고 있는데, 스트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총 보유량이 비트코인 2만 개 정도 된다 지금 라는 점에서 DAT 밑에 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잘 되고 있네. 그럼 이제 매입세가 이 스트래티지 바깥에서 좀 들어올 수 있겠네. 이런 시장 기대감이 또 반영되면서 비트코인이 61,000달러, 62,000달러까지 간 거다라는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현상 아닌가요? 왜냐면 스트래티지가 너무 이제 독보적으로 84만 개라서 높으니까 이제 이렇게 시장을 32개만 팔아도 좌지우지하는 기업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동생 회사들이 그럼요. 예, 작은 회사들이 이렇게 올라와주면 좋은 소식 아닌가요? 네, 계속 올라와주면 물론 이제 좋은 소식인데, 또 일각에서는 야, 스트래티지도 몇 년 못 가서 이렇게 플라이힐이 망가지네 마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스트래티지보다 훨씬 체급이 작은 이 기업들이 이 플라이 힐이 지속 가능할까?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뭐 2, 3위 정도 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개수가 올라가고 있다. 그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스트래티지가 저희한테 욕을 많이 먹었던 이유가 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막 지른다. 돈이 고점인데. 한정적인데 네. 저것도 다 빌린 돈이잖아요. 부채로 그렇죠. 지금 이제 땡긴 돈을 가지고 사고, 그때 사실 이 자잘자잘한 DAT 기업들은 안 샀어요. 근데 이제 사실 말하자면 올해에 지금 가격이 가장 낮은 구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 저점 매수. 네, 그러니까 스트래티지는 중간에 뭐를 너무 많이 샀고, 네. 뭐 8만 달러대에도 샀고, 뭐 그렇죠. 7만 5천에도 샀고, 막 그러다가 지금 못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렇죠. 네, 약간 그런 상황이라서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어쨌든 DAT 기업들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또 재밌는 리서치가 하나 나왔어요. 네. 켄터 피츠 제럴드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자산운용사인데, 자산운용도 뭐 하지만 네. 특수관계자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네. 그 또 하워드 러튼이 네, 상무장관. 네, 미국 상무부 장관이죠. 바로 직전 직장이 켄터 아, 피츠제럴드였어가지고, 여기였군요. 네. 그래서 또 이해상충 문제가 또
워싱턴에서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현재는 아들이 CEO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네. 아, 네. 그또 여기 켄터 피츠제럴드 같은 경우는 USDT 테더랑 그 테더의 미국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 USAT 이게 또 준비금 커스터디안 역할을 켄터 피츠제럴드가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켄터 피츠제럴드가 뭐 디지털 자산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분석 같은 거는 수차례 했었는데 디지털 자산 가격 분석은 이렇게 잘 안 하는 기업이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이 뉴스를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사실 뭐 가격 분석을 했는데 거창한 건 아니고요. 과거 사이클에 보니까 이 저점이 며칠 정도 형성됐느냐 이걸 보니까 한 뭐 250일, 380일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더라. 이런 식으로 이 패턴을 보니까 이 패턴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이번 사이클은 언제 바닥이 끝나냐라고 했을 때 올해 10월 전후에 정도에 바닥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 마지막 단계 국면이다. 이런 얘기를 취지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예. 10월이면 사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죠? 3개월 정도만 버티면 되는 근데 거겠네요. 이게 또 커뮤니티에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 4년 주기설이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네. 네, 그걸 이제 비추어서 봤을 때 10월이면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 하락 끝난다라고 보는 또 커뮤니티 투자자분들이 또 많거든요. 예. 네, 또 얄궂게도 또 켄터 피츠제럴드도 또 비슷한 시기를 또 지목을 했습니다. 신기해요. 그죠? 저게 실제로 네. 그런데 계산을 해보잖아요. 수기로. 예. 보통은 이제 이런 이 뉴스들을 보고서 4년 주기는 며칠 이렇게 이제 평균인데 네. 저게 제 생각에 굉장히 애매한 게 뭐냐면 일단 그 사이클별로 사실은 날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사이클은 500일, 어떤 사이클은 뭐 며칠. 근데 이게 사이클이 4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균을 그렇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이 뭐랄까 오차가 많이 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그러네요. 10월 정도라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달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네. 4년 주기설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8월에서 12월 정도로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내용이고 그 안에 저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딱 10월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또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10월이 중간 선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올리지 않겠느냐, 뭐 약간 이런 가설을, 약간 정치 경제학적인 가설을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쨌든 킨터 피츠제럴드는 자산운용사인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시쳇말로 짜치다고 하죠. 네. 짜치는 네. 뭐 어느 부분이 짜칠까요? 그러니까 예. 이 4년 주기설 말고는 사실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네. 사실 4년 주기설 없어졌다는 사람도 많았는데 네. 이제 대표님께서도 되게 특이하게 갑자기 그렇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마침 또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런 현상이 제가 이 얘기를 왜 있었다라고 하냐면 하셨잖아요. 요즘에 우후죽순 하우스들이 뷰를 내고 있는데 근거를 까보면 전부 4년 주기설에 의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몇 달 전에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 분위기 아니었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자기예언적 실현의 또 성격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하우스들이 많이 얘기하면 가격이 실제로 올라가요. 네, 사람들이 그렇죠. 확신을 갖기 때문에. 또 그 얘기 듣고 저도 10월에 사려고 했거든요. 좀. 네. 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예. 이제 소화를 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네. 예. 또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면 또 얼마든지 또 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또 그렇죠. 아니 뭐. 클라리티 법안 막말로 8월 초에 그냥 우리는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통과되면 8월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생각하신 게 이제 8월부터 12월이라고 하면은 당장 다음 달에도 사실 그렇죠. 지금 뭐 7월이잖아요. 다 떠나서 올라가고 네. 갈 수 있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투자의 유명한 격언이 또 투자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또 그런 점을 또 새로운 변수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또 면밀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대응을 해야겠네요. 일단 편집장님이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지 않으면 저희는 아직 안전한 건가요? 제가 또 마침 그 스트래티지가 잘 안 되는 걸 보고 네. 잠시 지금 비트코인 매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아침 DC 하고 계시네. 그래서 오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너무 그렇게 재밌네요. 생각하지는 않기로. 네. 너무 근데 슬프잖아요. 너무 재밌네. 그럼 편집장님 평생 뭐 벌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저는 뭐 사실 계속 크게 흥만 내주시고. 크게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버시면 저는 괜찮다. 네. 이런 천사 이런 같은이라고. 또 천사 같은 진짜. 마음씨를. 네, 코인 수호신 박상현 편집장님이시고요. 천사 같은 마음씨가 필요한 알트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이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약세여서 사실 이제 천사라고 할 만한 오랜 투자자들이 또 많이 떠나가고 있고 최근에 그렇습니다. 재단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어제 출범이 됐죠. 네, 저번 주에는 이더랩스가 출범을 했었죠. 네. 네, 근데 또 이제 비영리 기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아, 이더리움. 다른 그런 비영리 네, 기관이군요. 네. 이제 이더리움 인스티튜셔널이라고 이건 이제 기관 전용, 기관 고객들을 대응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 이더리움 재단에 작년에 만들어진 그 이더리움 엔터프라이즈 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기관 대응을 하던 곳이었는데 여기서는 재단 내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대응이 어렵다. 좀 더 전문적인 기관 대응팀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또 하나 나온 것 같고 다른 하나는 또 지금 이더리움 재단의 재정 상태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내부에 있던 조직을 외부로 빼면서 네. 이 투자를 받는 형식으로 그 비영리 단체가 투자를 받는 식으로 해서 재단의 그 자금을 줄이는 소비 지출을 줄이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엔터프라이즈 팀에 제가 그 리더를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네. 뭐 골드만삭스 출신인데 이더리움 재단으로 온 케이스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전통기관 출신들이 이런 비영리 단체나 이더리움 재단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전통기관 간의 접점을 늘리는 아무래도 또 우리 전통기관 출신이면은 또 전통기관 네트워크들이 또 많을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더리움 재단이나 이런 이더리움 인스티튜셔널이 이렇게 출범을 하면은 기관 대응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 기대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누가 또 지지를 했냐라고 보니까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이런 전통 금융기관들이 또 이런 이더리움 인스티튜셔널을 지지를 하고 있다. 라는 점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친화적인 기관 중에 하나다. 네. 특히 켄터 피츠제랄드 이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인 디지털 자산 긍정적인 가격 전망을 내는 곳으로 또 잘 알려져 있어서 또 이런 곳이 또 인벌브가 많아지면은 이더리움 인스티튜셔널이 기관하고 접점이 늘어나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네. 요 기관 같은 경우는 제가 쭉 찾아보니까 솔라나 정책연구소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이게 네. SPI라고 보통 부르고 얼마 전에 저희 얼마 전에 인터뷰 오셨었죠. 했었잖아요. 예. 거기가 약간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할 수 있지만 솔라나 싱크탱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제 로비도 하고 분리는 되어 있지만 또 네. 완벽한 분리는 아니에요. 솔라나 편 들어주고 약간 그런 느낌의 어떤 기관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쪽에 일을 하시던 분들이 지금 이더리움 인스티튜셔널로 이동하는 사례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소식에 힘입어서 이더리움 환물 ETF 어저께 비트코인 환물 ETF는 순 유출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같은 날에 이더리움 환물 ETF는 1,480만 달러에 순유입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의 긴축 재정 정책에 어느 정도 시장이 호응하는 거다. 이런 반응도 나타나면서 오늘 24시간 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더리움은 지금 6% 정도 상승한 상태다. 라면서 또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더리움은 좀 봐야겠네요, 가격을. 최근에 너무 약세였어가지고. 그렇죠. 솔라나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사실은 먼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안 올라갈 때 먼저 네.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이더리움 한번 좀 지켜보고요. 어제 로빈후드가 행사를 하나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매년 로빈후드가 매년 여름마다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네. 이번에도 또 큰 소식 많이 갖고 왔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슈퍼앱 전략을 한번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거의 비견되는 지금 발표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네.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거는 로빈후드가 자체 메인넷을 출시를 했다. 로빈후드 체인 만든다. 네, 로빈후드 자체 체인을 이미 출시를 한 상태고요. 이 네트워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니스왑이나 DIDX나 이런 유명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지금 다 로빈후드 자체 메인넷에 온보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로빈후드가 디파이 생태계에 지금 굉장히 인벌브를 하고 싶어 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또 우리 중요한 게
토크나 증권 항상 얘기했었잖아요. 예. 로빈후드도 코인베이스하고 비슷하게 역외 대상으로 아주 폭넓게 우리가 이 토크나 증권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 근데 여기서 온체인 그 디파이 생태계까지 우리가 이거를 확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자체 메인넷 출시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이 토크나 증권 서비스가 연동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웹3 생태계에서도 이용자들이 로빈후드 생태계에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한 상태고요. 그 뭐 이외에도 뭐 로빈후드 언 뭐 이런 예치하면은 뭐 이자 주는 서비스 이런 것도 지금 뭐 한다고 하고 그 뭐 무기한 선물도 EU 대상으로 또 유럽 연합 대상으로 한다 등등 아주 그냥 코인베이스랑 거의 비슷하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웹3 전략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거는 네. 이 로빈후드가 특히나 강조를 했던 게 이 스톡 토큰, 이 토크나 증권 서비스인데 네. 뭐 사실은 SEC 기준으로 봤을 때 토크나 증권 서비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미 로빈후드가 EU 대상으로 이렇게 클래식 스톡 토큰 서비스라고 해서 토크나 증권 서비스 제공했는데 이것도 구조를 뜯어보면은 사실상 가격을 추종하는 거라서 파생 계약이었죠. 네, 파생 계약이었죠. 그래서 이건 이제 토크나 증권, SEC 기준으로 토크나 증권이 아닌 서비스였는데 이번에 출시된 스톡 토큰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좀 사실은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좀 바뀐 거는 이 로빈후드가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채무 증권을 받는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서비스를 한다. 근데 한계는 있는 게 마찬가지로 스톡 토큰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 대상으로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뭐 기초 자산이 현물인 걸로 1대1이 대응해서 그걸 토큰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SEC 기준에는 아직 미달이기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 또 하나는 뭐냐라고 봤을 때 클래식 토큰하고 뭐가 또 차이가 있냐라고 봤을 때 스톡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파이 생태계까지 다 인벌브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클래식 스톡 토큰 같은 경우에는 EU 대상으로만 됐었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140개 국가 대상으로 된다라는 점에서 좀 확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예. 이제 네. 제가 볼 때는 장사를 잘 하고 있었고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어떻게 팔아먹을 수 없을까? 네. 어차피 미국에는 못 팔거든요. 지금 이게 너무 이제 규제적인 한계가 명확해서 그래서 이제 뭔가 근거가 있이 팔아보자. 그러면 이제 디파이에 올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한 게 아닌가 싶고 지금 한 10개 정도가 행사에서 발표가 됐는데 대부분 요 클래식 그러니까 대부분 이 주식 토큰, 스톡 토큰 관련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내심 기대하기로는 자체 블록체인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은 없었고요. 이제 호재가 한 발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로빈후드 체인을 진짜로 이제 자기들의 어떤 독자적인 레이어 1을 만드는 그런 작업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이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 스탠다드 차타드가 요즘에 뉴스가 좀 많아요. 네. 여기 뭐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그 비트코인 전망도 내놓은 것도 얘기해 주셨고 아까 이더리움 그 인스티튜션 거기에 이제 참여한 것도 얘기를 해주셨고 네. USDC 관련해서 서비스 하나 또 출시한 게 어제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스탠다드 차타드가 기관용 USDC 발행상한 서비스 출시를 했는데 서클한테는 뭐가 이게 호재냐라고 봤을 때 네. 스탠다드 차타드 계좌 갖고 있으면은 기간 이용자가 USDC 발행이나 상환했을 때 서클 계좌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클한테는 이게 호재다라는 게 반영이 돼서 서클 주가가 어제 하루 새에 한 4.4% 정도 올랐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비하인드가 또 뭐가 있냐라고 네. 봤을 때 우리 며칠 전에 오픈 스탠다드라는 149개 파트너사가 참여하는 대형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이 나왔다. 거기에 이제 O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네.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클 B2B 사업에 좀 위기가 직면한 것 같다. 이런 시장 우려가 나오면서 서클 가격이 급락했는데 서클도 이렇게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기관들하고 잘 협업하고 있네. 이런 게 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약간 반등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같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 어제 한 4%
일시적으로 4에서 5% 정도 올랐다가 조금 조정받긴 했습니다만 네. 서클도 네. 좀 주가 회복이 있었습니다. 네. 네, 서클이 어떻게 될지는 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많은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하나 더 취재를 해봤는데 사실 네. 오픈 스탠다드 그 얘기 나왔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게 네. 파트너사들이 대체 어떤 식으로 얘기를 듣고 이렇게 협업을 하겠다고 한 건가 이게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제가 그날 수요일에 방송 끝나고 바로 제가 아는 네트워크 다 연락 돌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파트너십 맺은 거냐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이미지에 나와 있는데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기자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알았다. 알았다라는 반응도 어머, 나왔고요. 정말요? 네, 어. 아니었으면 몰랐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네. 네. 우리가 뭐 유통 채널 정도는 파트너십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파트너십이 나왔네요. 이 정도인지까지는 저희도 몰랐습니다.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이 구체적인 거는 사실 우리도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좀 공통된 입장입니다. 글로벌 국내 막론하고요. 네. 그래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오픈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하우가 어떻게가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뭐 하반기 중으로 OUSD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 출시를 했을 때 과연 이렇게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고 거기서 반응이 좋으면은 서클한테는 사실 안 좋은 거고 반응이 이렇게 안 좋으면 생각보다 얘 아무도 안 쓰네? 예, 준비한 게 별로 없네 아무도 안 쓰네라고 하면 또 서클한테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궁금한 게 있는 네. 게 그러면은 이분들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거기에 포함된 줄 몰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모인 줄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둘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둘 다. 네, 물론 이제 포지션의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실무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본 경우도 있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거의 임원급한테도 물어본 경우가 있는데 뭐 사실 실무 보는 급 같은 경우는 아직 내막을 잘 모르다 모를 수 보니까 있죠. 그럴 수 있죠. 제가 알려줘서 알았다라고 반응이 나온 거고 근데 임원진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뭐 이 정도로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요. 그냥 뭐 느슨하게 파트너십 하자 이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이 정도의 반응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네. 사실 이제 어떤 네. 관점이냐면 서클 입장에서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해서 원래 있었던 금융 네트워크의 어떤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자기가 그걸 차지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공격적인 이 행동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네. 자체가. 근데 이게 공격적인 상황의 대상이 되는 또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뭐 월가의 금융사라든지 아니면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저도 이제 몇몇 그 파트너사들을 확인해 봤는데 네. 자세히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아, 네. 굳이 나는 스테이블 코인 할 생각이 없었다. 아, 없는데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네. 그런 애들을 파트너로 150개를 묶어 놓으면 서클의 진격을 막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가만히 놔두면 자기가 혼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진행할 능력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데 네. 그냥 묶어 놓으면 이렇게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종의 그 수비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면 좀 이해가 되네요. 왜냐면 나도 몰랐는데 기사가 나왔네. 그럼 뭔가 자신의 입장을 발표할 만도 한데 그런 기업들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어쨌든 기업 차원에서.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시간 좀 지났지만 매짐을 하면 제가 볼 네. 때는 템포라고 해서 이제 이들이 사용하는 블록체인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템포를 만든 회사가 예. 어떻게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파괴력이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재밌네요. 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얘기 나눠주신 박상일 편집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